GNS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제 GNS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갈릴레오 유럽 EU, EU 그렇죠. GPS 어디? 미국, 미국. 글로나스 러시아, 러시아. 이 세 개는 GNS와 관련이 있고요. EDM은 뭡니까? EDM은 이건 토탈 스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일렉트로닉 디스턴스 메저먼트. 그래서 전자거리 측정기, 전자거리 측정. 그래서 토탈 스테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관련이 없습니다. GNS 측량 시 유사거리에 영향을 주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유사거리는요, 영어로 P, S, E, U, T, O 거리를 뜻하는 레인지 이렇게 됩니다. 슈도레인지. 그래서 발음은 슈도레인지. P가 묵음이기 때문에 슈도레인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유사거리 또는 의사거리. 의사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사거리 또는 의사거리. 거리긴 거리인데 가짜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짜거리. 원래 100m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100m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110m, 120m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GPS는 의사거리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는 결정되지 않겠죠.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하려면 반송파라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유사거리에 영향을 주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일단 GPS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 위성이 있고요. GPS 위성이 있고요.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가 이렇게 GPS 수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신기에서 신호를 딱 쏘면 위성에서 신호를 쏘면 수신기까지 도달하겠죠. 여기서 빵 쐈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초였다. 1초였다. 그러면 이 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GPS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랑 똑같이 맞췄어요. 약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속도가 되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빵 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초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그렇죠. 30만 킬로미터가 되겠죠.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이때 30만 킬로미터라고 했을 때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시계오차. 이게 위성에 탑재된 시계를 위성시계라고 하고 수신기에 탑재된 시계를 수신기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거리에 오차가 포함이 되겠죠. 오차가. 그래서 이 위성시계 오차는 일단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에서 지구로 이게 전파가 올 때 똑같은 속도로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이게 대기권을 통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빨랐다가 어느 순간에는 느리게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차를 전리층 오차 또는 또 하나는 대류권 오차, 대류권. 전리층을 통과할 때 속도가 빨라지고요.
대류권을 통과할 때 속도가 좀 늦어지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오차. 그래서 이 3번도 맞는 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제가 볼 때 2번하고 4번이 둘 다 답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전리층 2번, 대류권도 2번. 위성 궤도와 지오이드 변화는 얘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답은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은 4번 지오이드 변화 오차인데요. 위성 궤도 오차도 의사거리, 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둘 다가 되겠습니다. 위성 궤도의 오차는 GPS를 이용해서 X, Y, Z, X, Y, Z를 구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도 저하에 대한 오차가 되겠습니다. 위성 궤도는 다른 말로 기준점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우주 기준점, 즉 GPS 위성이라고 했죠. 우주 기준점. 이 기준점이 잘못되면 당연히 위치 결정에 오차가 발생되겠죠. 위성 궤도의 오차는 위치 결정과 관련된 거다. 이거의 답은 가장 확실한 답은 4번이고요. 2번도 답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GNS의 제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어 부분. 제어는 사람이 뭐 기계를 또는 뭐 어떤 사물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성을 의미한다. 시스템 구성하는 위성. 이건 이제 GPS 위성이죠. GPS 위성. 위성의 개발, 제조, 발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주 부분. 무슨 부분? 우주 부분. 우주 부분. 또는 여기 부분 대신에 부문이라는 말도 씁니다. 부문. 부분 대신에 부문. 부문.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위성 우주에 있으니까 우주 부분이구나 또는 우주 부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영어로는 세그먼트.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죠. 스페이스 세그먼트. 스페이스 세그먼트 하면은 우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 부분.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결정된 위치를 활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하는 거죠. 사용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부분 또는 부문. 그래서 사용자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유저라고 하죠. 유저 세그먼트. 유저 세그먼트를 사용자 부분, 즉 소프트웨어. 또 다른 건 뭐 있냐면 장비를 사용하니까 장비 부분도 사용자 부분에 해당됩니다. 위성은 우주 부분, 우주에 있으니까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부분, 사람이 유저가 사용하니까 사용자 부분. 자, 위성에 대한 궤도 모니터링은 뭐 그런 거예요. 궤도는 이제 위성이 지나가는 위치 또는 지나갈 위치. 궤도 위성이 지구가 있으면 GPS 위성이 이렇게 돌아가죠. 계속 돕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2바퀴씩. 하루에 2바퀴씩 돌아요. 이거를 2바퀴씩 도는데 그 궤도를 잘 도는지 안 도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걸 궤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궤도 모니터링. 또 위성의 상태 파악,
건강 상태, 위성도 건강한 그런 거 있죠. 고장 났느냐, 이 부분이 조금 뭐 작동을 잘하지 않느냐, 그런 상태 파악. 네. 그 다음에 각종 정보의 갱신. GPS 위성에는 굉장히 고가의 우주 시계가 있어요. 시계. 원자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죠. 원자시계가 있는데 그 원자시계라 하더라도 틀리다 이거죠. 근데 그런 그 정확한 타임을 이게 계속 맞춰주는 그런 갱신 또는 아까 여기 궤도 모니터링이라고 했죠. 궤도 모니터링. 그래서 이 사전에 위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거를 궤도력이라고 그래요. 궤도력. 궤도력이라고 하는데 요 궤도력을 위성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성에서는 그 신호를 그 정보를 갖고 있다가 위성이 돌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이 요거는 이제 3번이 답이 되네요. 3번이 제어하는 거잖아요. 제어 부분. 영어로는 컨트롤 세그먼트. 컨트롤 세그먼트 3번이 답이고요. 4번 수신기.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로부터 수신기 위치를 결정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유저가 하는 거죠. 유저. 아까 뭐라 했어요? 사용자 부분. 또 다양한 장치는 뭐가 있어요? 수신기가 있죠. 그래서 4번과 2번은 사용자 부분, 1번은 스페이스 세그먼트 우주 부분, 3번이 컨트롤 세그먼트 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 부분도 나오니까요. 그때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답은 4번인데요. 4번. 자, 여러 기존 수신기로부터 얻어진 GPS 측량 자료, 데이터죠. 파일을 후처리하기 위한 표준 형식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자, 이거 지구고요. 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위성이 있고 위에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가 2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요거는 수신기 제조회사가 A고요. 요거는 수신기 제조회사가 B예요. 자,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고 이쪽도 신호를 받아요. 그러면 A 수신기에서도 파일이 하나 나오고 파일이 하나가 나오고 B 수신기에서도 파일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수신기 제조회사 들마다 우리 휴대폰도 애플, 뭐 갤럭시, 또 뭐 파이인가요? 그런 거마다 다 저작권이 있죠. 특허권이 있죠. 특허권. 그래서 서로 호환이 잘 안 되죠. 수신기도 마찬가지예요. GPS 굉장히 고가의 프로세스가 복합되어 있는 그러한 수신 장비인데 그 수신 장비가 다 회사들마다 틀리다 이거죠. 저작권, 특허 기술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A라는 수신기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생성한 파일과 B라는 수신기에서 이 GPS 신호를 받아서 생성한 파일, 이 두 개가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을 해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A라는 이 회사에서 B라는 그 수신기로부터 받은 파일을 가지고 좀 같이 처리해보고 싶은데 서로 호환이 안 돼가지고 처리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호환이 되게 이렇게 바꾼 파일을 우리가 라인X라고 합니다. 라인X. 자, 여기서 한번 문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기준의 수신기.
이거 다른 말로 여러 회사의 수신기, 서로 제조 회사가 다른 수신기로부터 얻어진 수신된 GNS 측량 자료. 이 측량 자료는 이제 위성으로부터 받는 거죠. 후처리는 뭐냐면 일단은 바깥에서 받고 다 끝나면 안에 들어와서 실내에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거죠. 나중에 처리한다. 이 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처리가 끝나면 네. 뭘 어떻게 돼요? X, Y, Z가 결정되는 거죠. X, Y, Z가. 네. 그렇게 하기 위한 표준 형식, 다른 말로 표준 파일은 뭐냐? 그러면 LINEX 파일이다라는 거예요. LINEX 파일. 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파일. 여기 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파일. 나중에 여기 편집 할 때 여기 그 원어를 표시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제네 측량에서 기준점 측량 방식으로 옳은 것은 뭐 지적삼각점이 될 수도 있고 지적삼각 보주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삼각점이 될 수도 있고 GPS 통합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기준점 측량 방식으로 옳은 것은 기준점 측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점 측량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정확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스태틱이 가장 정확도가 높고 자, 요 세 가지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 다시 쓰면 여기 니은에 키네매틱이라고 나왔는데 키네매틱 이 세 가지 전부 그냥 다 키네매틱 방법이다 이렇게 한데 모아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답은 4번이고요. 4번. 그럼 키네매틱 방법은 뭐냐? 스태틱은 뜻이 뭐냐면 스태틱은 우리말로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적. 이거의 반대말은 키네매틱이죠. 스태틱의 반대말은 키네매틱. 동적. 정적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동적은 움직이는 거죠. 측량을 하는데 수신기를 그냥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네매틱은 수신기를 오래 세우지 않아요. 한 3초, 5초, 기껏해야 1분 그 정도만 세워놓고 또 다른 점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키네매틱 측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분 세우는 거 한 점에다가 1분 세우는 거하고 한 점에 1시간 세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 점에 1시간 세우는 게 훨씬 정확하죠. 그래서 4번이 스태틱 측량 방식이고요. 그러면 아까 이 세 개를 전부 다 키네매틱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요 키네매틱 방식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자, 측점이 1점, 2점, 3점, 4점, 5점이 있다. 그러면 스태틱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1시간씩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5점이니까 최소한 5시간이 걸리죠. 최소한 5시간. 자, 키네매틱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 관측 시간이 짧다고 그랬어요. 1분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죠. 1분, 뭐 기껏해야 1분 정도, 여기 점유 시간이 1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5점이면 몇 분? 5분이면 끝나죠. 5분. 자, 근데, 이렇게 키네매틱이라고 하면, 일단 1분 측량하고, 1분 측량하고, 1분 측량하고, 1분 측량하고, 1분 측량해요. 측량한 다음에, GPS 장비를 다 전원을 꺼요. 오프하는 거죠. 전원을 끄고
실내에 와서 예, 수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처리하는, 아까 그런 처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후처리 방법이라겠죠. 나중에 처리한다. 예, 후처리. 예. 자, 다시 한번. 전통적인 키네매틱 방법. 예. 점유 시간이 짧다. 즉, 관측 시간이 짧다. 아주 짧게 관측한다. 짧게 관측 하고, 실내에 와서, 수신기 다 끈 다음에, 실내에 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를 하는, 즉 XYZ를 구하는 방식이 키네매틱 방식이에요. 그러면 기억에 스탑 앤 고 측량 방식은 뭐냐? 거꾸로 하면 뭐예요? 고 앤 스탑. 더 빨리 하면 뭐예요? 예, 고스톱이 되죠. 고스톱. 예, 고스톱. 예.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못하죠. 스스로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2m씩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못하죠. 자, 스탑앤고 이 방식은 뭐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키네매틱이랑. 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1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를 1분이지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스탑. 자, 1분 관측이 끝났어요. 1분 관측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go 해야 되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1분간 관측을 하려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스탑. 1분 관측 끝나면 이동, go. 관측, go, 스탑. 관측 끝나면 go. 이곳에 와서 스탑해서 관측하고 예, 전원 꺼서 후처리하는 거죠. 예. 이 스탑이요, 영어로 조금 웃겨요. 이게 스탑. 이게 멈춤이라는 뜻이잖아요. 멈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탑하면 멈춰라 이런 뜻인데요. 예. 방문하다는 뜻도 있어요. 방문하다. 들리다. 들리다. 그래서 I will stop by here tomorrow. 예. I will stop by here tomorrow 하면은 나는 내일 뭐 여기에 멈출 거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내일 여기 올 거다. 그때도 스탑을 씁니다. 스탑. 그래서 이게 꼭 뭐 스탑앤 고라고 해서 멈췄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요. 예. 간다는 뜻도 있어요. 간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예. 자,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스탑바이 한다는 거죠. 스탑바이.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여담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멈춰서 측량하고 go, stop, go, stop. 고스톱 하는 거 같이 고스톱은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죠. 예, 시계 반대 방향. 예. 여기 RTK 방식이 하나 있었네요. RTK 방식은 뭐냐면 예, 일단 예, 영어로 쓰면 real time. 예, real time 뭐? 예, 키네매틱이긴 키네매틱인데 이동하는 측량인데 어떻게 이동하냐? 리얼타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그 무슨 뜻이냐? 자, 아까 이 두 개는 뭐라고 했어요? 자, 1점, 2점, 3점, 4점, 5점이다. 스탑, 고 쭉 해서 다 한 다음에 수신기 끄고 실내에 와서 XYZ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얼타임 키네매틱은 자, 여기서 측량 끝나면 이 점에 X, Y, Z가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리얼타임, 즉 실시간으로. 자, 이쪽으로 이동하죠? 측량해요? 측량 끝나면 바로 X, Y, Z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리얼타임 키네매틱 측량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0년 이전만 해도 이 리얼타임 키네매틱 측량 방식이 그렇게 2010년이 한 2005년 정도 그 이전만 해도 이런 측량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왜? 이거 구현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무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기로 전해주는 그런 무선 방식이 필요한데요. 물론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기술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동영상 1기가 2기가도 뭐 금방금방 오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GPS를 측량한다? 그러면 90%?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90%는 다 리얼타임 키네매틱 측량 방식으로 한다. 좀 더 설명하면 여기 앞에 네트워크 RTK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업체에 가게 되면 야 GPS 측량한다 라고 하면 네트워크 RTK 이 측량 방식으로 측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스태틱 측량 방식은 기본 측량, 고가 기본 측량, 즉 지적 기준점 측량에 사용되는 거고요. 일반 측량에는 다 이 리얼타임 키네매틱 측량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확도 한번 보면요, 이 스태틱 측량 방식은요 1cm 이내, 1cm보다 더 아래로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측량 방식이고요. 요거 말고 네트워크 RTK 이 방식은 정확도가 3cm 정도, 3cm 정도로 보이십니다. 3cm 플러스 마이너스 한 1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cm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고요. 5cm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해보면 3cm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 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으로 해주고요. GPS 위성 신호에서 P코드의 주파수 크기로 옳은 것은, 그럼 일단은 요거는 L1, 요거는 L2, 요거는 P코드네요. P코드. GPS 신호는 L1 신호, L2 신호, P코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A 코드, 이렇게 4가지 신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신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원생들, 이쪽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은 공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학교 다닐 때는 신호가 따랑 4개밖에 없었어요. L1, L2, CA, P코드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호가요, GPS만 해도 30개도 넘는 것 같아요. 데이터 한번 들어가서 아까 라인X 파일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데이터인지 프로그램 이렇게 코딩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데이터 알아야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하도 많으니까 코딩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사점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기사점에서 요구하는 GPS 위성 신호의 종류 하면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게 4가지다. L1, L2, P코드, CA 코드. 자, 여기서 가장 기본 주파수는 P코드 주파수입니다. P코드 주파수 1.23 MHz, 10.23 MHz. 자, 그러면 CA 코드는 주파수 키가 어떻게 되냐? 1.023 MHz 이렇게 됩니다. 1.023 MHz. 10.23, 1.023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23, 1.023. P코드에 비해서 CA 코드는 10분의 1 차이가 있죠.
CA 코드에다가 10배를 곱하면 10.23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와 요거의 관계,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와의 관계가 조금 요상합니다. 요상. 이렇게 해볼게요. 좀 요상합니다. 요상. 어떻게 표현을 잘하냐?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기억하고 이렇게 볼게요.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의 관계 1575.42 나누기 10.23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575.42 나누기 10.23 글씨도 잘 안 써지고요. 1575.42 나누기 1575.42 나누기 10.23 하면 뭐라 이게 딱 떨어져요. 정수배로 딱 떨어집니다. 154배. 154배. 자, 기억과 니은 1227.60 나누기 10.23 해보세요. 그러면 1227.6 나누기 10.23 하면요. 이것도 딱 떨어져요. 120배. 120배. 좀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딱 정수배로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정수배로. 요 주파수가 뭐죠? 황금 주파수? 우리 휴대폰에도 뭐 이제 그런 황금 대역 주파수가 있잖아요. 요게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요 니은하고 디귿이. 그래서 어쨌든 뭐 10.23에다가 120배 한 주파수, 그 다음에 10.23에다가 154배 한 주파수. 이게 이렇게 해서 요 신호들, 요 니은하고 디귿 신호를 그림으로 하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동일한 모양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자, 1초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라고 하면, 요 동일한 모양, 이 동일한 모양, 여기서 이게 한 파장이죠. 한 파장. 이런 동일한 모양이 1초에 몇 개가 있어야 되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게 1575.42MHz 신호예요. 다시 한번. 자, 1227.60MHz다. 뭐가? L2 신호가. L2 신호가 1227.60MHz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라고 그랬을 때, 요 사이에 똑같은 동일한 이러한 신호가 몇 개? 이만큼 있는 거다 이거죠. 127.60. 이게 메가예요. 메가. 그러면 이거 여기 정수만 하면은 1227 메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700이에요. 700만 헤르츠. 700만 헤르츠. 2700만 헤르츠. 2억 12억 2700만 헤르츠예요. 여기에 1초 동안 요 신호를 그리게 되면, 자, 똑같은 신호를 그리게 되면 몇 개를 그려야 되냐? 12억 2760만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여기 신호가 많이 오는 거죠. 이 신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자, 이 1초 구간에요. 그러면 자, 12억 개, 거의 대략 12억 개, L1은 15억 개잖아요. 15억 개를 그리려면 여기 엄청 이게 간격이, 이 하나의 간격이 엄청 작겠죠. 즉, 이 하나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 15, 75, 42, 0, 0, 0, 0 분의 1.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 네, 이만큼. 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초가 나오죠. 1초. 그래서 그만큼이 예, 요 하나의 신호 하나의 예, 그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단위가 뭐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니까 초니까 요것도 단위가 초죠. 초. 자,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 뭐 올림픽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죠. 예, 우리 수영의 박태원 선수 보면 수영에서 카운트 할 때 보통 오메가 시계로 하는데 1000분의 1초까지 잴 수 있다 이렇게 하죠. 1000분의 1초까지. 근데 지금 이건 얼마예요? 예, 15억 7542만 초 15억 7542만 초 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L1이나 L2 요 신호를 이용하면 아주 정확한 위치 결정을 할 수 있죠. 거리가 정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무슨 신호라고 그랬어요? P 코드라고 그랬어요. 자, P 코드는 1초 안에 똑같은 신호가 이 코드죠. P 코드. P 코드는 요거는 이제 L1, L2 신호라고 하고요. 신호 L1, L2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P 코드라고 해요. P 코드. 야, 코드와 신호의 차이점은 요거 신호 다른 말로 GPS 용어로 반송파라고 합니다. 반송파. 네, 반송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자, 코드는 뭐예요? 코드는 이런 걸 코드라고 하죠. 이런 걸 코드라고 하죠. 자, 네. 여기서 요 구간은 숫자가 0, 요거는 1, 0, 0, 1, 0, 1, 1. 이런 0과 1로 이루어진 그런 거를 코드라고 하죠. 코드.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 이진 코드라고 하죠. 이진 코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P 코드는 이런 0과 1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여기에 10.23개 칸을 그려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아까 여기가 100만 이 메가헤르츠니까 100만, 1000만 개. 여기 0에서 1초 사이에 칸을 몇 개 그려야 되냐? 1000만 개를 그려요. 1000만 개. 1000만 개를 그릴게요. 대략. 네. 요 하나의 그 시간은 어떻게 되냐? 1023 빵빵빵빵 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이거. 네. 요 하나의 그 코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구간이 0이었다라고 하면 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가 1이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또 여기가 0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0이었다 하면 이렇게 되고 0이었다 하면 이렇게 되고 1이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 요 한 구간에서의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시간이 1초라고 했지. 1초. 이 헤르츠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움직였냐? 그것을 헤르츠라고 하거든요. 1초에 10번 움직였다. 10헤르츠. 1초에 100번 움직였다. 100헤르츠. 1초에 10만 번 이렇게 움직였다. 10만 헤르츠가 되는 거죠. 1초에 1000만 번 움직였다. 10.23 메가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칸이 똑같은 칸이 몇 개가 있으면 1000만 개, 1002만 30만 개, 1023만 개, 1023만 개 칸이 그려 있어야 되고 그 하나의 시간은 1023만 분의 1초다라는 거죠. 1023만 분의 1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간이 1023만 분의 1초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코드는 그 사이 내가 신호를 자,
위성에서부터 수신기까지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는데 요때 딱 신호를 받았는데 0이야. 0. 0. 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신호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 1초는 한참 뒤고 확대하면 여기서 요 한 칸이 1023만 분의 1초라고 그랬어요. 1초. 근데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딱 신호가 왔는데 요때 딱 걸렸어. 위성에서부터 수신기까지 신호를 도달 시간을 딱 쟀더니 요때 딱 걸렸어. 요때는 뭐예요? 1023만 분의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걸리나 다 이 P코드의 값은 뭐다? 0이다라는 거죠. 0. 자, 여기에 걸렸어요. 여기에 걸리면 요 또 똑같은 구간이 있죠. 자, 여기가 1023만 분의 1초면 여기는 1023만 분의 2초가 되겠죠. 2초. 자, 여기에 걸리든 다 신호는 P코드는 여기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이라고 하면 이때는 전부 1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분해능은 시간이 이렇게 결정됐을 때 실제로 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는 그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자, 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요 시간대 한 번 잡히고 요 시간대 한 번 잡히는데 자, 요 시간대 한 번 잡히고 요 시간대 한 번 잡히는데 그러면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더 거리가 짧아야 되잖아요. 2번이 신호가 더 오는데 더 많이 걸리니까 2번이 더 신호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값은 P코드를 이용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값은 전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가 다 이때 신호를 받으나 똑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또 앞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문제가 이 유사거리가 뭐냐면 가짜거리라고 해요. 거짓거리, 가짜거리. 왜 거짓거리냐? 슈드레인지라고 그랬죠. 그게 왜 거짓거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실제 내가 여기서 신호를 딱 받았으면 여기까지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한 거나 여기 한 거나 똑같이 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받은 신호나 이 P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다 여기 값이 1이니까 똑같은 값으로 수신기에서 카운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짜거리다라는 얘기예요. 가짜거리. 자, 그러면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이거를 대학원 5년 내내 공부해서 그나마 이 정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뭐 기사시험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뭐 하냐?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이 들으면 그냥 나중에 이렇게 시험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 그냥 기억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봐라는 거. 계속 어려운 것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여기 L1이었죠. L1. 그러면 L1하고 이거는 154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코드였을 때 이 신호는 전부 0이거나 1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 표현하면요. 얘는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얘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이렇게 한다겠죠. 이걸로 이 안에를 표현해줘. 왜? 이게 훨씬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몇 배 움직여요? 몇 배? 154배. 154배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표현한다. 이러한 형태로 여기다 표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거를 몇 개 표현해야 돼요? 이런 거를. 몇 개? 네. 154개를 여기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몇 개? 154개를 여기다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P 코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여기일 때나 시간이 여기일 때나 다 똑같이 P 코드를 가지면 1이었는데 이 신호를 가지면 L1 신호를 가지면 여기일 때는 요만큼의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고 여기일 때는 더 카운트가 더 많이 됐죠. 요만큼의 신호 여기일 때는 이만큼 더 세분화. 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1cm 이거는 이제 1cm 1cm 2cm 이런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미리가 또 있을 수 있죠. 1cm 2cm 자는 그렇게 cm 단위로밖에 못 되지만 여기에 더 세분하게 있으면 이렇게 딱 했을 때 더 세분하게 몇 미리 이렇게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그러면 아까 이게 P 코드, 여기서 CA 코드는 뭐예요? 10분의 1로 줄어든 거. P 코드가 이만큼이면, 이게 P 코드가 이만큼이면 CA 코드는 1.023MHz. 훨씬 P 코드가 쫙쫙 이렇게 되면 CA 코드는 그것보다 10분의 1 정도 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되냐? 10개가 있어요. 10개. 이게 이렇게 하면 0에서 1초라고 했을 때 0에서 1초라고 했을 때 CA 코드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코드라고 하면 CA 코드라고 하면 P 코드는 이만큼이지 이만큼 요게 P 코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즉 P 코드가 CA 코드가 이렇게 한번 코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에는 1 0 0 0 1 1 0 0 1 0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CA 코드를 이걸 표현하면 똑같은 구간을 표현하면 CA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한 값으로 동일한 코드 즉 0 또는 1로 표현되는 반면에 P 코드는 이거의 10배나 더 크니까 아까 이게 CA 코드가 1.023이라고 그랬죠. 얘는 10.23 그러면 얘보다 10배가 더 크니까 10배 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1 0 0 0 1 1 0 0 1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10배 더 정확한 거다. 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걸렸다 라고 하면 CA 코드를 이용해서 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때는 얘는 1이라는 값으로 인정하지만 얘는 0이라는 값으로 인정한단 말이죠. 자, 이 시간대에 CA 코드를 가지고 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똑같이 1이에요. 똑같이.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1이죠. 1. 여기에 했을 때는 P 코드를 가지면 0이었는데 여기서는 1. 다르다 이거죠. 좀 더 세밀하게 거리를 관측할 수 있는 반면에 CA 코드는 여기나 다 1이라는 값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1이라는 값으로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A 코드보다는 P 코드가 훨씬 더 거리 산출할 때 더 정확한 거고 요 두 개는
코드에 비해서 엄청 정확한 거다라는 거죠. CA 코드나 P 코드, 물론 P 코드가 CA 코드보다 10배 더 촘촘하지만 네, 이거에 비해서 니은과 디귿은 몇 배요? 하나는 120배, 하나는 154배니까 훨씬 더 촘촘하게 네, 이 시간의 카운팅, 시간에 따른 정보, 시간에 따른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 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P코드 주파수의 크기로 오른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리을은 잘 모르겠어요. 리을은 잘 모르겠고 지금 기억이 P코드 L2, L1 그 다음에 1.023은 CA 코드. 보통 CA 코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코드 어퀴지션이라고 그래요. 코드 어퀴지션. 어렵네요. 네, CA 코드.